재료 도구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서예에서의 재료 도구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필무견이거든요. 붓벼루 종이 붓벼루 종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글씨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구를 자세히 보면요, 요게 전부 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붓도 2000년 전에 까고 똑같습니다. 뭐냐? 대나무 대롱에다가 동물 털 뽑아서 그대로 꽂아 놓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벼루도 돌 끊어다가 깎아서 놔둔 거예요. 이것도 거의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거스름 모아서 악교로 붙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종이는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옛날 방식을 우리 한지 같은 경우는 쓰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재료 도구와 2000년 전에 쓰던 재료 도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우리가 지금 일상에 사용하고 있는 많고 많은 이 물건들 중에 서예만큼 재료 도구가 안 바뀌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재료 도구가. 딴 건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집도 바뀌고 초가집에서 빌딩도 바뀌고 신발도 바뀌고 뭐 싹 다 바뀌었지, 그죠? 이건 안 바뀌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원시적이다 할 수 있을 만큼 옛날 도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복고주의적이다, 원시적이다는 말도 있었고 전통적이다는 말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자연적이다, 예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서예는 굉장히 이런 원시, 자연, 전통, 복고 이런 단어로서 다 모아서 이제 서예에 붙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웃어보는 거는, 우리 이제 딴 거는 또 요새는 이 문화가 빨리빨리 하는, 인터넷 이런 거 빨리빨리 하고자 하잖아, 그죠? 뭐든지 빨리 하고자. 글씨 쓰려고 하면 최소 시간이 30분은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벼루에다가 무릎을 갈아야 돼요, 그죠? 먹 까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먹을 갈아서 쓴다는 거죠. 딴 거는 저 다 대용품 씁니다. 대용품. 그런데 먹은 옛날 사람 갈듯이 물을 부어서 갈아서 쓴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컴퓨터를 키는데 부팅 시간이 30분 걸린다는 거죠. 이거 보통 사람이 이기기 힘듭니다. 현대 정서로 사는 사람들이 서예 행위를 하기 위해서 먹을 30분을 간다는 거는 보통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요새 사람들은. 그렇지만 서예는 그렇게 해가 왔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예는 아주 자연 친화적이고 복고적이고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그러한 예술로서 아마 유일무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사실 그런 예술이다, 가장 자연 친화적인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한 개는, 서예는 문자를 가지고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일 문자가 만들어진 태조 당시에 보면은 그림 문자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은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 산자를 본받아 가지고 산자를 이렇게 쓰는 거지. 나무가 이렇게 크니까 나무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나무를 그리죠. 이 행위가, 이 대상을 보고 이렇게 그리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의 어떤 대상을 극도로 간략하게 그리는 작업이거든요. 이 추상화 작업입니다. 추상. 서예는 가장 간략하게 줄일 것 최대한 줄이고 가장 간략하게 뽑아내는 작업이 서예 작업이고 추상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추상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데는 서예만한 것이 없다. 서예만한 것이.
군더더기를 싹 뺀 그래서 이 추상 예술의 극치라는 겁니다. 추상 예술의 극치.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건 뭐 예술이가 뭐 글씨 쓱쓱 써가지고 뭐 색깔도 없고 뭐 형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상이 없는 게 아니고 서예 속에는 모든 글자가 형상을 추상화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추상 예술의 극치 알파에서 오메가예요. 서양 미술은 언젠가 서예로 기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추상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죠? 추상의 극치이기 때문에. 추상이기만 하냐? 그게 아니고 추상이 기본 엘리멘트가 되지만 추상과 추상이 연결이 돼가지고 상징이 형성이 상징이 떠져요. 이 상징은 가시적이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는 상징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상징이 기본적인 추상과 추상이 2개 이상 연결이 돼서 상징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사람인과 나무목이 만나서 실효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추상 돼서 쉰다는 하나의 상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과 상징을 이해하는 데는 서예만한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교육에 있어서나 이 추상과 상징의 이 원리가 문학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우리 생활에 사실 적용이 되면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는 이런 아주 독특한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예를 하는데 한 가지 좀 난점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장점도 이런 게 있지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문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역사를 흘렀기 때문에 자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써왔기 때문에 글자의 수가 너무 이게 방대하다는 거예요. 글자의 수가 방대하고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가 시대에 따라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글자의 형태도 많지만은 그 뜻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고 형태도 많이 나요. 이 형태를 우리는 보통 서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체라 해서 전예, 해, 행, 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글꼴을 익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글꼴을 이해를 하는데 그죠?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예를 들면 하나의 개념을 5가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를 한다 치면 비오바이 하면 소년 이래 하면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예 하는 사람은 이거를 1, 2, 3, 4, 5, 5가지를 다 다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소년을 전서로 쓸 수 있고 예서로 쓸 수 있고 해서로 쓸 수 있고 초수로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학습량이 없습니까? 영어를 깨치기도 어렵다는데 서예는 영어 공부에 10배, 100배를 해야 됩니다. 다 경우의 수를 다 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학습을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방대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써야 되는데 수련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공부를 하면서 수련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하나의 서예에서 한 가지 뭐 단점이라고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글씨를 쓴다는 것은 참 명필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대부분 대표적인 성격이 딴 예술에 달라서 이것이 이런 한 4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서예에 의하면 또 한 가지 큰 장점을 하나 드는거 한다면 뭐냐면 이 글씨는 시간과 장소, 대상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글씨 쓰는데 장소가 뭐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골프 치려고 하면 골프장 가야 되죠. 테니스는 테니스장 가야 되죠. 수영은 수영장 가야 되죠. 글씨는 가로 세로 30cm만 하면 돼요. 솔직히 쪼매난 종이 놓고 쪼매난 붓 놓고 쓰면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크게
그 다음에 시간도 밤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비가 와도 쓰고 눈이 와도 쓰고 눈 오면 눈에도 쓰고 모래밭에 가면 모래에도 쓰고 그렇죠. 대상 혼자도 쓰고 둘이도 쓰고 단체로도 쓰고 할아버지 손자도 쓰고 친구하고도 쓰고 남자 여자 쓰고 안 어울리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서예만큼 교육적인 것도 없습니다. 누가 글씨를 쓰는데 뭐 그런 거 하고 있어 때리쳐 이런 말 하는 거 봤습니까? 며느리가 글씨 쓰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와서 뭐 그따위 지대 이런 말 하는 거 봤습니까? 만약에 며느리가 뭐 수영복 비슷한 거 입고 이렇게 뭐 헬스 한다고 요새 뭐 집에서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영복 비슷한 입고 며느리가 막 이렇게 흔들어 대봐요. 그 좋아할 시부모 있겠어요? 인상 돌아갑니다. 혼자 할 때는 모르지만. 그것도 노인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그 에어로빅 몸엔 좋지만 밤에 새벽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서예만큼 남녀노소 시간 장소 구별 없이 단체로 할 수 있는 거 서예만한 것이 없다. 이 교육적이고 예술적이다. 그래서 이 서예라는 것이 아주 옛날 것이지만 오랜 역사를 거쳐 오면서 형성되어 온 문화이기 때문에 이 전통 문화 중에서도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 함량이나 예술적인 거 이런 것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뭐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은 요새 이제 의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너무 복잡하니까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환경도 안 좋죠. 그러니까 옛날에 60세면 끝났는데 요새는 90세로 사니까 60세부터 90세 있는 사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고민인 거지. 그죠? 하루 이틀이고 1, 2년이지. 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할 끼라고는 이렇게 이 30년간을 때울 수 있는 게 뭐 할 것이냐는 거죠. 이 여가 선용에 있어서는 이 서예만한 것이 아주 드물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서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치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통계 보면 60세 이상의 치매가 10%를 넘는다 그래요. 10명 중에 1명이 치매라고 그래요. 이 치매는 뭐 딴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머리를 안 써서 그래요. 머리를 안 써서 그런데 그냥 머리를 왜 써야 되느냐 뭐 화토를 쳐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화토 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고래 한 점에 정도밖에 안 써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서예를 하면은 치매가 예방이 되는데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 한자 공부 되죠. 그죠? 글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너무나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형태나 이런 게 연습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한자 공부도 하니까 그 자체가 공부기 때문에 치매 예방이 아주 정말로 서예만큼 치매 예방이 좋은 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머리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손으로 붓을 잡고 몸을 움직이거든요. 이 기본 운동이 됩니다. 먹 가는 것도 가장 최소량의 힘을 가하는 이 기본의 운동이고 글씨 쓰는 것도 기본 운동이 돼요.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예방에는 서예가 최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노년에 있어서 시간이나 여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예만한 것이 없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서예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저는 한번 마지막에 직업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서예가 지닌 여러 가지 장점과 상대적으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아시고 한번 서예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길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한 여덟 가지 이야기했는데 잘 정리를 하셔서 서예 공부를 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